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다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야기,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미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나온 지난 한 주, 시장은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장은 유예 조치 덕에 조금은 회복했죠.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회복했고 다시 10만 달러를 향해 도전해야겠죠. 올해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또 왜 저래? 트럼프가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트럼프가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한국 언론이나 대중 담론은 흔히 트럼프 개인의 기행에 집중하지만 학문적 메인스트림에서 바라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왜 이러는가가 아니라 미국이 왜 이러는가입니다. 트럼프는 단지 그 흐름을 드러내는 인물일 뿐이에요. 미국은 지금 극심한 부채 구조에 몰려 있습니다. 1년짜리 정부 부채만 1조 8천억 달러, 그중 무려 1조 달러가 이자를 갚는 데 쓰입니다. 가계로 치면 카드빚의 60%가 이자인 셈인데 이건 정말 심각한 구조예요. 그리고 이 부채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속 불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 미국은 무조건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외부의 부담을 전가합니다. 관세를 때리고 동맹국의 팔을 비틀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입니다. 미국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관세가 바로 그 수단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인물이에요. 전쟁 대신 관세를 택한 거죠. 관세는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하나는 협상 카드로 쓰고 또 하나는 미국 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됩니다. 트럼프는 일기 정부 시절 이 관세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도 효과를 봤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요. 외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 환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독특하게 느껴지는 건 그 방식이 기존 정통 외교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는 이란,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에 대해서도 전쟁보다는 경제 봉쇄와 관세 부과를 선호합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세계관입니다. 자,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 이 시점에서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양적 완화의 연속 속에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정부 부채는 6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가는데 10년, 10조에서 20조로도 10년, 20조에서 35조 달러까지는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마다 2배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언론은 여전히 트럼프가 탄핵될 거다, 또 막말을 했다, 대선에 나올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설령 트럼프가 탄핵된다 해도 미국의 구조적 위기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는 국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각 국가가 통화, 금리, 무역에 대해 자율권을 가졌지만 이제 미국은 그 자율권을 하나씩 제한하고 있어요. 추장의 권한을 인정하던 과거의 관대한 패권에서 점점 제국주의적 통제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각국의 통화 금융 주권을 약화시킵니다. 미국이 예전에는 관대한 형님이었지만 이제는 너희 금리를 왜 그렇게 정해? 우리 주식에 왜 못 투자하게 해? 라며 간섭을 시작하죠. 이건 제국입니다. 트럼프는 그 제국의 리셋을 준비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화와 자유무역 체제 대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수단이 바로 관세고 디지털 달러이고 경제를 우선하는 외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트럼프가 왜 이러냐고요? 트럼프는 자국의 위기를 외부에 전가하는 미국의 본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트럼프는 단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유럽, 중국 전 세계 모두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왜 이러냐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